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헌재 관련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헌재가 24일 오전 10시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라고 공지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공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먼저 하는 이유가 뭔지, 또 윤석열 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은 어떻게 잡힐지 오늘도 오마이TV와 함께 헌재를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오늘은 김종대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헌재를 향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라고 할까요? 네. 이게 좀 커지고 있는데, 일단은 헌재의 현장 모습, 헌재 브리핑룸, 또 헌재 건물 모습 오마이TV가 생중계로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4시 31분을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헌재에서는 윤석열 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발표 일정도 아직 잡지 않고 있는데요. 답답합니다, 교수님. 예. 근데 오늘 아침에 묘한 그 공문이 하나 돌았어요. 헌재에서. 서울 외신 기자 클럽 예. 거기서 나온 공문. 예, 거기서 그 헌재 판결 때 방청할 그 언론을 미리 신청을 받겠다. 네, 서류가. 예, 요게 돌아가지고 좀 출렁거렸죠. 아하. 그래서 저도 그 공문을 봤는데 네. 미리 신청을 해야만 출입이 가능하고, 또 그 자격이 돼야만 이제 그 뭐 방청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통지하는 거 보면, 네. 이거 뭔가 곧 선고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공문이 도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잠시 좀 출렁거렸죠. 그랬죠. 네. 오전에.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기별이 없습니다. 네. 이 선고일이 이렇게 되면은 오늘도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은 만약에 내일이 문제인데, 네. 내일 안 되면 주초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다음 주초는 어렵다. 미리. 예. 하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걸 별다른 설명도 없이 말이에요. 네. 그냥 무작정 기다리게 하는 거. 이런 대한민국의 재판소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아니, 좀 판사가 재판을 할 때 언제를 선고 기일로 한다. 그러다 연기가 되면은 검사나 변호인 측에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으니 선고를 안 하고 변론 제기를 하겠다. 네. 아니면 언제까지는 판결을 하겠다. 뭐 판사가 뭐 얘기도 하고 뭘 안내도 하고 이러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 하나 없이 이렇게 그냥 무작정 개긴다? 이 대한민국에 그런 재판소가 있습니까, 그래? 그렇네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우리가 뭐 지난번에 노무현 박근혜 두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봤듯이 뭐 사흘 전, 이틀 전 뭐 이렇게 네. 공지한 적이 있었고, 그걸 좀 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헌재에서 나온 얘기가 아예 뭐 없었다시피 하니까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답답한 불안감이 그래서 있는 거죠.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지, 네. 뭐 이런 어떤 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런 경우는 처음 보고, 게다가 이 모든 신문, 심지어 네. 조선일보까지도 조속한 선고로 국가의 어떤 불안을 거둬라. 예. 이게 모든 신문이 다 썼거든요, 사설에서. 여기에는 진영도 없다고. 진영 없이 그냥 다 모든 언론이. 네. 그 국민들의 마음이죠, 사실. 적어도 이런 네. 대의에서는 그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데는 진영과 이념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이게 이제 다음 주면 4주 차로 접어드는데 이 침묵이, 네. 이거 굉장히 앞으로 헌재 제도를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지, 이런 식이라면 무한정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정해진 밑도 끝도 없이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간단한 산 내란의 밤 우리가 다 지켜보고, 이 내란 혐의 그때 어떤 게 위법하고 위헌한지 우리가 다 짚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조인들도 예. 명확하게 모아지는 의견이 없어요. 아하. 다들 뭐 잘 될 거라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잘 되는데 언제 되냐. 그러니까 이게 네. 헌재의 어떤 결정 장애인지 아니면 표현의 장애인지, 이 차이는 있는 거 아니에요? 결정을 못 내려 이렇게 되는 거냐, 아니면은 문구나 그 절차에 대한 어떤 방어 논리 정도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사주나 뜸들여 놓고 네. 뭐 얼마나 역사적 명문이 나온다고 오늘 뭐 MBC에서 썸네일로 그냥 노벨 문학상 탈 거냐? 이런 그렇게 어떤 그 저 오래 예. 끌게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장고 끝에 나와봤자 결국은 어떤 그 법리 논리로 대부분 쓰여진 그렇죠. 일종의 어떤 그런 거지. 이게 무슨 문학 작품도 아니고 네. 그걸 갖다가 한자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나가는 건지. 예. 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분노의 화살이 헌재 쪽으로 집중이 그러니까요. 되고 있습니다. 예. 천불이 납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예. 이런 면에서는 이 헌재 재판관들이 이제 국민 신뢰도가 조금씩 잠식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헌재는 국민 신뢰도가 높은 기관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자꾸 다음 주까지 간다 그러면 그마저도 상당히 잠식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이제 목요일 오후 4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 브리핑룸에 기자들이 아침보다는 오전보다는 더 이제 많이 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제 헌재 뭐 공보실 공보관 쪽에서는 뭐 이번 주에 윤석열 선고 공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도 기자들한테 좀 하고 있어요. 이번 주는 없다. 이번 주는 없다 얘기를 뭐 조금 전에 했다는 게 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저께도 변론을 이렇게 제기하고 나서 네. 이번 이 윤석열 탄핵건에 대해서 평의를 했다 그러더라고. 재판관 평의를 하고 있다는 건데 네. 아직까지 평의냐는 거예요. 지금은 평결을 하기 위한 어떤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단계로 못 넘어갔다는 얘기가 가장 최근에 들은 얘기란 말이에요. 예. 그 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아직까지 의견 교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네요. 예. 이게 참 이상해 그러니까 보인다. 지금에 와서는 예. 우리가 이게 지금 더 지체됨으로써 초래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뭐 평의가 뭐 아직까지 이럴 거면은 예. 1월부터 그 매일 판결을 열면서 11차례 얼마나 속도전 있게 했습니까? 예, 그리고 또 윤석열이 신청한 증인도 추가로 받아주고 네. 최후 진술도 무제한으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서둘러 해서 네. 이렇게 마무리 변론을 진 것은 선고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랬는데 별다른 변론도 없이 사주를 끈다. 이러면 그 여태까지 왜 그러면은 이렇게 변론을 서둘렀으며 또한 변론에서 이게 지금 뭐 절차적 문제에 대한 방어 논리라면은 그거는 변론 초기부터 네.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었던 거고. 지금까지 뭐 국회 뭐 탄핵안에서 뭐 내라는 죄를 뺀 게 맞네 틀리네 또 일사부재의 원칙이 맞네 틀리네 뭐 이런 절차적인 논란이 있다는 건데 네. 그거야 변론 초기에 다 해결하는 문제들인데 이제 뒤늦게 여기에 대한 해설 기사들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아직은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가는데 입학식 절차 갖고 아직 따지는 겁니까? 그래. 입학 자격 갖고. 지금 2학년 진급해야 될 나이에.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각하 얘기까지 이 윤석열 쪽 국민의힘 쪽에서 막 쏟아내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고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그 시간 그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나 이 여기저기 쏟아내는 이 말들에 또 우리가 휘둘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만큼 헌재가 빠르게 결론 못 내렸기 때문에 헌재가 변론까지는 속도 내서 막 달려왔는데 마치 급브레이크가 잡힌 것처럼 이렇게 질질 끌다 보니까 최장 평의 기록 이번 박근혜 때 91일을 넘어서 지금 97일 오늘까지 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나 헌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헌재가 이러다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그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조금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김종대 교수님의 우려까지 들어봤습니다. 뭐 그렇다고 결론이 그렇죠. 불안하다 소리는 제가 한 적이 없고 그건 아니고 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노이즈가 끼는 그 상황 헌재가 만들고 있다라는 거 따끔하게 짚어주셨습니다. 8대0 파면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믿고 있고요. 그게 내란의 밤에서 우리가 목격한 그 현실 현장
그걸 가지고 헌재가 과연 다른 결론을 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김종대 교수님의 지금 상황 정리 잠깐 총평을 들어봤고, 자, 김용민 우리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저희가 이제 헌재 현장, 헌재 브리핑 모습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헌재 앞에 이제 차벽이 또 쳐졌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아침에 있었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 달걀 계란 테러 여기에 대해서 경찰에 대응하고 있는, 뭐 늦었지만 대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헌재 삼엄한 모습이고요. 일단은 아직까지 네. 윤석열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야당 의원을 향한 테러는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 경찰력이 분명히 있었고요. 치안이 닿지 않는 곳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헌재 앞이었고요. 네. 당연히 경찰이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될 것이고, 바로 맞은편에는 정치적 반대자들이 그럼요. 언제든 테러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뻥 뚫렸단 말이죠. 아. 이거는 경찰이 무성의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경찰 인사를 보게 되면은 이게 내란에 가담한 공범, 종범들로 의심되는 이런 사람들이 잔뜩 승진을 했어요. 네. 이거는 탄핵이 기각각하됐을 경우 그때 반발하는 민주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한 목적의 인사가 아니었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아하. 이번 일은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일과적으로 벌어진 그런 불상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고. 저 예. 보십시오. 얼굴에 정면으로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 계란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면 그러니까요. 계란이 다칠 수도 아니고 있죠. 흉기나- 돌이었다면은 예.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아니, 이게 저거를 보고도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막질 않고. 그러더니 뭐 결국에는 저 버스로 네, 앞에 인도 쪽을 섞긴 아니, 했습니다. 왜 이제 나중에 열어놨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열어놨어요. 다 저 민주당 의원들인데, 다 국회의원들인데. 미리 대응하지 않은 경찰의 참 안이한 그런 모습. 지금 일단은 경찰이 네. 적어도 한쪽 편이라는 것은 확인돼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 역시 이게 그 내란 수습을 내란 공범들이 하는 바람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불안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근본적인 불안감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의 연상을 보면은 내란의 연장이라고 봐야 돼요. 내란 세력들이 뭐 그 기존에 뭐 어떻게 저쩌고 잔당인들이 뭐 발악을 한다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여전히 그 연장선이라는 거, 이런 시각이 중요해요. 예. 지금까지 저 3월 초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상기류들이랄까, 네, 네, 요걸 제목만 뽑아본다면 첫째 윤석열 석방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그 전략을 기각해서 각하로 선회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검찰이 김성훈 구속영장을 계속 기각하고 시간을 끌다가 석연치 않게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네. 이것도 이상기류예요. 네 번째가 제가 보기엔 방금 김 목사님이 얘기한 네. 경찰의 그 인사. 알박기 인사, 이것으로 봐야 되겠고, 네. 이러는 것들이 다 연결돼 가지고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내란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내란의 연장이고, 이 사법 질서를 여차하면 뒤집기를 하는 건데, 그 네. 이면에는 여전히 사법 카르텔을 이제 동원하고 이 판을 갖다가 자기들이 짜보겠다는 어떤 플랜 A. 그 다음에 탄핵이 인용됐을 때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또 플랜 B.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사실 이번 내란 시간이 갈수록 전방위적으로 준비가 됐었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내란의 공범들이 전방위적으로 산재해 있는 것이고, 이제 드러날 국면에 놓이게 되니까 이제 비로소 그들이 얼굴에 철판을 갈고 지금 내란 수습을 방해하고 있는 게 네. 아닌가. 대표적으로 심우정 검찰총장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법원에서 직위원 판사가 이 상급심 가가지고 한번 확인해봐라, 이런 차원으로 해서 구속 취소를 결정을 내리면은 네. 즉시 항고를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인데 하지 않고 윤석열 풀어주고 원 포인트로 그렇게 풀어주고는 다시 날이 맞다, 시간이 아니라 날이 맞다, 이랬단 말이죠. 이게 뭐겠습니까? 얼굴 철판을 깔고
지귀현 판사가 진보 유튜브 시청자라는 소문이 있어요. 진보 유튜브. 예, 예. 그래서 뭐 그래요? 진보 유튜브의 한 그 진행자하고 예. 뭐 골프 회동도 한번 한 다리 건너서 요청했다는 그런 설도 있고요. 예. 접니까? 네? 뭐 하여튼 진보 유튜브 시청자일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분이 왜 갑자기 왜 이렇게 그랬을까? 터무니없는 판단을 해서 우리 국민들을 거의 일주일 넘게 예. 불면의 밤을 보내게 만들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은 억울하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소문에 의하면은. 억울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이 나라가 온통 그냥 혼란의 도가니가 됐는데 예, 판 판을 깔아줘 깔아준 거 놓고는 아닙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뭐, 예. 뭐 모르겠습니다. 저 사법부까지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 적어도 내란 공범들이 이제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마각을 드러냈다. 커밍아웃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인데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심우정 총장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비판하고 있지만 비판한다 예상을 했을 거고 검찰을 향해서 이제 문 닫아라 이제 뭐 거의 이제 땅에 다 이제 묻힌 것처럼 검찰 조직을 완전히 넘겨주고서라도 윤석열 풀어주는 그런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볼 때는 끝이 다 왔다. 막판 엔딩 전에 마지막 발악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 윤석열은 항상 어떤 사람을 쓰느냐 결점, 단점, 네. 약점이 있는 사람을 씁니다. 왜냐 그걸 갖고 쥐고 흔들려고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김건희의 용인술도 그러합니다. 김건희의 그렇기 때문에 용인술. 지금 심우정이나 네. 뭐 저 최상목이나 정말 뭔가 큰 약점이 하나 잡혀가지고 저렇게 마치 로봇처럼 조종당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그 다음에 약점 잡힌 게 최상목 같아요. 네, 최상목이. 네. 이것도 이게 5번째 이상 징후예요. 이상 아, 예. 최상목의 이상 행동. 전부 이거 저기 원래 본인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 거예요. 그 저 대행 맡을 때는 그래도 그때는 조금은 자기 권한이 없다. 뭐 안전 이렇게 관리 보면서. 말고는 딸리 그 나의 역할이 네.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놓고 지금 9번째 거부권 행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 모아 보면은 우리가 이거 건건이는 다 분석을 해봤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제법 이 덩어리가 커. 연결이 다 되고 있어요. 연결이 다 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제 그 내란의 어떤 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드러내놓지는 않더라도 치열한 어떤 그 수싸움은 오히려 지금이 더 격렬하게 벌어지는 것 같고. 그렇네요. 예, 그러면서 어떤 정권의 한 자락 끄트머리라도 붙들고 이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네. 이런 식의 어떤 그 자기들의 어떤 결집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점점 더 굳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저 사람들은 이제 헌재 이후에 거의 대선을 보이콧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여기서 보자, 뭐 뭐랄까 이런 끝장을 식으로. 보자는 예. 이런 식의 어떤 흐름으로 순식간에 이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대선 그 일정에는 승복을 하겠습니까? 무엇이든 다 거부할 수 있다는 이런 거예요. 지금 걱정이네요. 예, 예. 방금 전에 그 한덕수 총리 그 탄핵 심판 결과가 이제 월요일 날 나온다고 하는데 월요일 오전 10시에 잡혔습니다. 한 뭐 두 가지 정도로 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우선 그렇게 첫 될까요? 예. 번째로는 이제 윤석열도 머지않아 판단이 나오겠구나. 이게 지금 사실 한덕수 이번 탄핵 안 보게 되면은 네. 그래서 핵심은 저거예요. 핵심. 비상국무회의 때 네. 윤석열의 이런 내란을 그러니까 내란이죠. 계엄이 네. 계엄의 출발이 이제 내란의 출발이 계엄이니까 묵인 방조 방조 있습니다. 그 내용. 묵인 방조 네. 그리고 공조라고 그랬나? 아. 제가 이 정확한 표현을 네. 어쨌든 방조. 묵인 방조 예. 그리고 공모. 예. 공모. 공모 가 묵인 들어가 있다. 방조. 이게 만약에 네. 어떻게 그 판단이 되느냐인데 사실은 이제 한덕수는 줄창 자기는 반대했다, 예. 만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탄핵이 인용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탄핵이 기각돼서 네. 그 총리로 돌아오고 대통령 대행을 다시 맡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게 한덕수가 아니잖아요. 이 과정에서 네. 이 비상국무회의의 성격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판단이 나올 거거든요. 그 만약에 비상국무회의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요거는 계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네. 판단한다면은 그러면 바로 윤석열 판단은 끝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래서 월요일 될 오전 거. 10시에 이거 체크해야겠네요. 비상국무회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네. 이거 좀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한덕수는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는데 또 하나의 쟁점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예. 그 192석으로 통과시켰어요. 그
이 한덕수 탄핵안을. 근데 국민의힘 주장은 아니 네. 대통령 대행이니까 200석을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주장을 펼치고 있단 3분의 2 그 말이죠. 얘기 계속 했었죠. 근데 192석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냐 아하. 뭐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만약에 그래서 192석으로 통과시킨 것은 무효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윤석열 탄핵과 결부지어서 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최상목이 대행된 거는 이거는 무효고 따라서 최상목이가 정계선 그리고 조한창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것도 무효가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오기 전에 예. 변호인들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에이 그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동안에 최상목이 했던 모든 판단과 결정이 다 무효가 되는 것이 되는데 거부권 9개. 그거는 예. 가능하지 않은 얘기다. 당장 그 헌법 재판관들이 자기들이 심판하는 건데 그거를 무효다라고 놔두느냐. 얘기하겠습니까? 그렇네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판단은 네. 우리 좀 많은 시민들이 좀 조바심 치지요. 이거 잠도 못 자고 네, 그렇긴 한데 조마조마합니다. 그날의 그 비상국무회의의 성격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뒤부터는 좀 마음 놓고 이 상황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덕수 총리의 네. 이 탄핵 심판 선고 어떻게 나오냐. 사실은 이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선고 이제 기각은 됐지만 네. 그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 아니었습니까? 네. 만장일치, 음. 만장일치로 모아졌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 탄핵 소추권이 이거 권한남용이 아니다. 음. 그 얘기를 봤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 주장이었던 거, 아유 야당이 줄 테넥하고 예산도 깎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경고형으로 했어요. 개몽령을 내릴 수밖에 개몽령 없었다. 낼 수밖에 없었다는 그 절절한 음. 그걸 헌재가 뭔 소리야? 예. 국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정리해 준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계엄 요건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 예. 해준 거고 예. 이번에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에 내란 동조 공모 이걸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봤을 때 윤석열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 내용을 예측할 수가 있겠다. 한덕수는 돌아올 겁니다. 이제 기각이 예. 될 건데 다만 그 비상국무회의에 대한 그러니까요. 평가가 어떠한지 이게 그걸 봐야 주목돼야 된다. 한다. 이제 그러니까 월요일에 한덕수가 먼저 나오다 보니까 아니 선입선출 이거를 당연한 거 왜 9번인 한덕수를 먼저 하냐 8번인 윤석열 먼저 해야지 이렇게 지금 다들 또 화를 내고 계신데 중요한 점이 있네요. 그래도 먼저 이제 그렇죠. 되는 점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한덕수 선고를 예. 먼저 땡길 정도로 이 저기 본안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선고가 늦어지는 진짜 이유가 뭐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더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해소됐다면 예. 그래서 뭐 이런 어떤 탄핵 남용도 아니고 또 비상국무회의도 그게 뭐 정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남는 이유는 뭐냐 이게요. 이걸 갖다가 자꾸 이렇게 길게. 결정장애 현상을 보이는 한두 명이 개기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저 김종대 의원님이 예. 아주 핵심을 계속 찌르고 계신데 계기고. 저는 이게 어디까지는 이건 뇌피셜입니다. 헌재 내부에서 뭐 무슨 얘기하고 가는지 우리가 알 턱이 없죠, 사실은. 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 그런데 사법 카르텔 말씀하셨어요. 네. 뭐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법 카르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윤석열은 어차피 안 된다. 뭐 어차피 그 탄핵된다. 뭐 파면 아니고서는 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이재명도 안 된다. 이재명도 안 된다. 그래서 오는 26일 수요일에 먼저 이재명 유죄 판결 때리고 그 다음에 윤석열 파면 결정 내리고 이로써 제로 베이스에서 대선을 판을 그려봐라 이렇게 정치권에 주문하는 것 아닌가라는 소설을 만화를 그려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주장이 사실 알게 모르게 어디 매체에서 누가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법부긴 하지만 헌재도 대법원도 근데 엄연히 다른 헌법기관들이란 말이에요. 일단 저는 오는 26일 판단에서 이재명 대표가 1심처럼 그 정치 생명이 끊어지는 유죄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우리 오마이뉴스의 김종훈 기자도 잘 그 기사를 썼는데 지금 재판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1심 판결이 조목조목 부정당하고 결국 공소장도 변경을 했어요. 공소장 변경은 자기들이 잘못 기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이걸로 이 사안으로 우리는 기억하지도 못하는 이재명 발언으로 이재명의
목숨줄을 끊는다, 정치적 생명을 끊는다. 네. 이거 과도한 거죠. 이거야말로 정말 국민의 어떤 그런 선택할 권리를 앗아가는 사법부가. 그래서 저는 사법부가 그런 판단을 내리진 않을 것이다. 무죄 또는 네. 뭐 정치 생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벌금형 정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미만, 이런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요. 또 만약에 판결을 하지 않고 도리어 이거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법률 제청을 한번 해보자.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법부가 지금 하여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온정적인 판결을 내리면은 뭐 수구 보수 언론들이 얼마나 비난하겠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재에서 그렇게 판단받게 하는 거죠. 예. 그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이것이 과연 이 헌법적으로 맞는지, 법률에 그 헌법에 어떤 정당성이 부여되어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럴 수가 있어요. 실제 헌법재판연구원 중에 한 명이 이 허위사실 공표죄 이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면도 있고 구체적으로 행위라는 것이 무엇인가 불분명하고, 그리고 설령 그런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을 말하자면 차단하는 거 아닌가, 제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 그게 네. 조선일보에 실렸어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막 흥분을 하던데, 예, 네. 그 만약에 그게 이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으면은 그러면 한정없이 재판은 또 그렇게 길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건데, 네. 그 오는 26일에 이재명이 죽는다. 지금 국민의힘은 아주 뭐 정말 너무 그 얘기를 확신하고 계속 있잖아요. 반복을 하고 있죠. 제가 지금 마포 예. 을 지역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출퇴근하는데 네. 뭐 거기 지역위원장 함은경이라고, 제가 차마 이름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뭐 얘기해놓고 뭘 하자. 그 사람은 아예 그냥 예. 26일 날 이재명이 그 재산날인 줄 알고 그렇게 떠들더라고요. 이거 봐서는 그들은 뭐 유일하게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야권에서 이재명 대선 주자가 사라지게 되면은 약졸들하고 싸운다, 해볼 만한 싸움이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2심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그렇게 장담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어쨌든 26일에 이재명 보내고, 그리고 그러니까 28일 다음 주 금요일쯤에 윤석열을 보내면은 제로 베이스가 되지 않겠는가. 이러면은 사법 카르텔이 예. 야, 우리의 오케이를 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대통령이 될 수 없어, 까불지 마. 뭐 이런 시그널로 보자면은 그렇죠. 맞죠? 제 해석이 맞습니까? 예. 사법 이런 카르텔. 얘기를 예. 내가 국민의힘한테 들려주고 싶은 부분인데, 네. 자, 그 저기 1심 이재명 대표 그 집행유예 판결 나고 네, 그 뒤에 계엄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네. 그렇죠. 11월 중순에 나왔으니까. 아, 지금 그 저 함은경 그 당협위원장 얘기대로라면은 예. 계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납두면 저절로 해결되는데 왜 계엄을 합니까? 그다음에 윤석열이 작년 8월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령관들하고 술 처먹으면서 그 저기 현행 사법 체계로는 어찌할 수가 없다, 이재명을. 맞아요. 이러면서 비상조치권이 필요하다. 네. 비상대권. 아니 그게 이제 그 자기가 명태균 또 뭐 그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의대 정원 이렇게 네.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놈의 판을 한번 갈아엎어 버리자 하고 자기 스스로는 그 계엄의 욕망을 쌓아갈 때 네. 표면적으로 내세운 거는 이재명 사법 처리가 안 된다. 이걸 갖다가 끄집어들여서 사령관들한테 설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면은 저기 뭐냐,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사법이 냉철하게 봐가지고 유리하지가 않은 겁니다, 자기들한테. 이게 현실 인식인데, 다만 이재명을 악마화해서 제거해야 되겠다는 희망적 사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하고 오인이 돼가지고 섞여버리는 거라고. 이게 지금 동네방네 플랜카드 다 내건 게 그거예요. 그러나 이 계엄의 함수를 잘 우리가 관찰해 봤을 때 저쪽에서도 이재명 사법 처리를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한동훈 회고록에도 이 얘기가 나와.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한동훈은 항상 이재명은 이제 저 뭐냐 곧 죽는다 이걸로 정치를 해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 예. 책에도 이재명 얘기만 이렇게 해서. 그런 예. 사람인데 윤 대통령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네. 이제 곧 2심 판결이 있는데 왜 지금 계엄 선포해서 시간은 우리 편인데 절하시는지 모르겠다. 근데 한동훈이 지금까지 예측한 게 맞은 적이 없잖아요. 구속영장 신청할 때부터 해가지고. 그렇네요. 예. 선거는 다 지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예. 이건 저 국민의힘이 저기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이 스스로 말해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네.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제가 아는 유튜브에 그때 계엄 직후였을 거예요. 거의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 확보한 정보라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명태균 건 때문에 계엄이 선포된 것이다. 그게 뭐 트리거다. 트리거. 예, 네. 역할 했다. 예, 그 실제로 확인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결국에는 원래는 좀 당장 할 생각은 없었는데 뭐 빨라졌지. 명태균 건이 이제 드러나면서 예, 큰일 났다. 이 그런 얘기. 말하자면은 네.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뒷공무니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김 여사가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윤석열이 그래서 황급히 계엄 선포를 한 것으로 지금 흐름상 그렇게 추정이 해볼 수 됩니다. 있는 예예예. 거고요. 예. 자, 지금 저희가 이제 현장 계속 헌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헌재 브리핑 룸에 기자들이 아직 이제 남아 있고요. 아니 저 기자들은 뭘 기다리고 저렇게 출장 혹시나 모를 헌재에 혹시나 예, 긴급 뭐 공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일종의 보기 뻗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구나. 뻗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저기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예. 이번 주에 윤석열 선고 공지는 없을 것이다. 한덕수하고 같이 하는 하는 일이 것도 없다. 없다. 그 윤석열 선고 내일도 그 공고가 없느냐? 네. 공고가 아니라 윤석열 선고 내일도 없느냐? 이번 주 계획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좀 얘기가 돼서 좀 이제 보도되고 이제 알려졌는데 네. 일단은 이렇게 헌재 상황을 저희가 계속 주시를 좀 해 보겠고요. 이따가 5시 30분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내란 수계 윤석열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도 열 예정입니다. 이 현장도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헌재의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오늘 이 계란 테러까지 벌어지고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어쨌든 헌재 아니겠습니까? 헌재가 결정을 내려줘야 아유 아이고, 뭐볼 때마다 참 세상에. 정말 이게 세게 던진 거. 그리고 이게 날계란뿐만 아니고 찐계란. 예. 이게 찐계란은 흉기죠? 그러니까 그걸 또 던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백계란 의원하고 제가 전화 인터뷰도 했었는데 네. 그게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예. 참 이게 어떻게 저 민주사회에서 경찰이 한 짓이에요. 경찰이 한 짓이 아니라 경찰이 막지 않아서 벌어진 그러게 일이에요. 말입니다. 저거. 예.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네. 앞에 있었던 건너편에 인도에 다 이 부부젤라 불면서 이 구구들이 다 있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둔 거죠. 그러니까 방치해 둔 거죠. 그야말로 그냥 방치해 놨는데 거기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 계란, 달걀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예. 뭐 계란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제 다음 주쯤 되면은 네. 이런 신호가 이제 계란 그 이상의 것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우리가 이 헌재가 그동안에 4주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시간 질질 끌면서 걔네들은 힘을 얻었어요. 그 이런 때문에. 걸 갖다가 지금 키워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요즘 댓글이 뭐 얼마나 험악합니까, 아.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헌재가 어떤 정치에도 책임 정치란 게 있는데 네. 사법에는 왜 그런 덕목이 없느냐는 거야. 이 헌재가 지금 뭘 착각하고 계시는 것은 자기들 방어에 대한 어떤 법리를 갖다가 문장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 못지않게 국가에 대한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헌재가 그 존재 최후의 보루로서 이 어떤 사법의 최상위 어떤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그 정치적 책임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건 국가에 대한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저기 헌재가 늦어지면서 말이에요. 네. 사실 뭐 언론에서 다들 보셨겠지만 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곧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줬다고. 그렇지. 그랬는데 이게 늦어지고 이후에도 더 혼란이 발생할 것 같으면은 이제 손절하는 분위기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이번에 의심국가 지정이라든가 그래요. 미국 국방장관 방한 취소라든가 예. 최상목이가 저 트럼프 취임한 지 2달이 되도록 전화 한 통 못하는 거라든가 모든 협력회의, 협조회의, 소통 창구가 다 마비야 마비. 이거는 지금 못해요, 우리를 국가가. 국가로서 상대 안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정치권과 사법기관이 책임을 안 느낀다면 이게 무정부 국가지 이게 어디 정부가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그 헌법재판소가 왜 존재하고 거기서 어떤 책임을 진다는 부분에 이거는 네. 저기 자기들 재판관의 성역이 아니에요. 선고는 재판관이 하지만 헌법 심판의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그렇죠. 이게 네.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저는 부분을. 예. 대통령 선출을 국민이 하잖아요.
대통령 퇴출 이것도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게 보니까 예. 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중요성 그 또 뭐랄까 그 위험성이라고 하나요? 그 저기 중대성, 중대성. 중대성을 이제 가늠하고 판단하는 것이 네. 헌재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뭐 야당이 제기했던 이런 탄핵은 다 지금 기각을 시켰단 말이죠. 예. 저는 국민에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대통령권은 뭐 다른 거는 뭐 몰라도 대통령권에 대해서는 예. 대통령권에 대해서는 심사는 하고 심사 결과 발표하고 네. 국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지금 이 국민들이 결정하지 않고 지들이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예. 아니 벌써 얘네들은 승복 안 할 태세잖아요. 예. 예. 뭐 그렇죠. 국민 투표를 하면 깔끔하게 끝날 사안이에요. 누가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또 부정 얘기할 수 있겠죠. 부정 선거 운운할 수 있겠지만은 예.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참 재밌는 차제의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 예. 예. 이번 바꿔내야 이게 된다. 이 선고 결과에 재판소를 존중하고 그 재판관한테 우리가 그래도 인간적인 예의는 다 지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민주진영은 그렇죠. 예, 저쪽은 뭐 밟아 그러지만 우리가 그렇게는 얘기 안 해요. 부서라 뭐 그랬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기다리면서 속 터진다 그러지만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존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서 과거에 이런 저기 보수가 강조하던 법치주의의 덕목이 진보 쪽으로의 아젠다로 옮겨왔고 그렇네요. 저쪽은 선거도 부정합니다. 부정선거 그다음에 얘기하고 있고 저기 헌재 재판도 여차하면 뒤집어 엎으려고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국민정권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서부지법에 난동을 했습니다. 이게 폭풍사태. 국회 저기 개헌 폭동을 하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안들이 이게 일종의 어떤 법치를 파괴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이렇게 법에서 허용되지 예. 않는 뭐 국민 저항권이라는 이름을 떡 붙이는 이런 일탈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은 일종의 어떤 그 무정부 상황. 그것이 어떤 전면적이든 제한적이든 간에 그 상황에서 그래도 자기들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네. 과거의 보수의 덕목이자 품격이었다고 하면 법치와 규범 이걸 이제 진보가 그러게요. 의제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보가 맞아요. 국민의힘은 결국 이게 세상이 뒤집힌 게 이겁니다. 그리고 네. 저쪽은 극우로 가면서 예. 기존의 어떤 정치권에서 진입장벽에 막혀가지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던 그 극우. 그러니까 전부 장애 세력이 헤게모니를 잡고 보수를 하이제킹 해버리는 거죠. 그렇지. 예. 지금 저 국민의힘은 이렇게 해가지고 대의 정치가 무너진 거고 예. 국민의힘 의원들 스스로가 국회를 해산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상현이가 그런 자, 말을 그렇게 했어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우리가 이 간접민주주의, 대의 정치, 법치, 규범 이런 보수적 의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비판적 지지를 해왔는데 사실은 어느 순간은 우리가 그걸 수호하는 세력이 되거든요. 약간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말입니다. 아, 정말 그리고 저쪽은 그걸 부정하는 말이죠. 네. 이러는 이제 그 역설적 현상이 나온 겁니다 지금. 지금 그러니까 아까 사법 카르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네. 그 국민의힘이 이대로 야당 되게끔 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그냥 망상에 지나지 않는 그 말하자면 있지 않은 이야기를 시나리오처럼 말해보자면 네. 그들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게끔 그 빨간 카페트를 깔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계심은 우리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럼요.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네. 그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게다가 3월 26일이 가까워지도록 판단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좀 이제는 이 단계쯤 오면은 냉철하게 그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제가 지난주까지는 예. 지난주 안으로 선고가 이루어진다든지 혹은 다음 주에 선고 일정이 나온다든지 이 지난주에 17일 3월 17일 얘기도 하셨었고. 네 그렇죠. 예. 그뭐 제가 3월 17일 얘기한 거는 뭐 그날 꼭 된다라기보다는 아니 좀 많이 면고스러워지는데 경찰 동태가 경찰 동태가 예. 그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게 그 기동대가 집중되는 네. 상황이어서 목요일 안으로 어떻게든 끝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했는데 훈련도 하고 네. 사실 그건 준비를 이제 많이 했어요. 그 한덕수였어요. 알고 봤더니. 예, 어쨌든 예.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렇게 3월 26일 전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은 뭔가 큰 그림이 아, 보이는 저쪽에. 측면도 있습니다. 큰 예. 그림이 보이는 측면도 있는데 예. 그러나 우리 사회가 어떤 특정한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그 판이 짜여지고 거기에 국민들이 마치 그 장기판에 네. 이 말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곧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게요. 참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예. 요런 부분들이 저는 어제 한겨레 보도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저 윤석열 풀려나던 3월 한 8일 이후에 그 네. 다음 주에 3월 10날 조선일보가 무슨 기사를 썼냐면은 윤석열 석방이 헌재 재판 선고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할 거라는 상당히 기대감 넘치는 기사를 썼어요. 네. 그러면서 취재가 안 되니까 법조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취재원을 가립니다. 법조계라고 하면 이제 변호사를 포함한데 대한민국 변호사가 3만 명입니다. 예. 그 검찰은 한 3천 명 되고요. 예. 3천 명 못 되지요. 그러니까 경찰은 13만 그때만 하더라도 네. 우리가 웃었죠. 아하. 이거- 그리고 그런 식으로 기사 쓰는 게 뭐 조선일보가 쓰면은 또 희한하게 매일경제가 똑같이 써.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극소수 언론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대다수의 언론은 윤석열 석방과 탄핵 심판은 별개다. 예. 그렇게 이랬거든요.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논조가 어제 한겨레 기사로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제가 몇 번을 읽어봤는데 네. 석방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절차적 논쟁이 발화되고 그 다음에 그 저 국민의힘 전략이 이제 각하 쪽으로 변하고 네. 이렇게 되면서 헌재의 자기 방어 심리가 좀 나왔다고 봐요. 아. 그게 지연 사유인데 아주 조심스럽게 쓴 기사예요. 이 기사가 어제 드디어 나오더라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잘못 해석이 되고 다음 주도 초기를 넘어가면 어떤 신호가 되냐 하면은 네. 이게 저 극우 세력들한테 헌재를 더 흔들고 압박을 가하고 효과가 있다. 이제는 이런 어떤 전략을 더 극대화해서 네. 여차하면은 어떤 판결이 나든 간에 헌재는 우리가 밟아버릴 수 있다는 신호를 자꾸 이런 걸 발신하자는 이런 식으로 집단적인 충동이 네. 이게 충동을 넘어 발작 증세가 갈 가능성이 발작. 그게 이제 아하. 특히 이제 유튜브 또 예. 그 코인으로 먹고 사는 인간들, 그 극우 선동가들 네. 이런 사람들이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한마디 했는데 정치권이 반응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냐면은 예. 우리가 이렇게 끝간데 없이 헌재를 위협하고 또 테러를 가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에 헌재 재판관들이 쫄았다. 지금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 거다. 늦어지면은 그러면 걔네들이 더 신나지. 봐라 무서우니까 갑자기 그거 헌재 재판관들이 저렇게 금방이라도 판단 내릴 것처럼 하다가 예. 장고에 들어갔다 숙고에 들어갔다. 우리가 먹혔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먹혔다. 이러면서 우리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더 뭐 그렇죠. 그래야 또 코인을 빨 수가 있으니까. 그렇네. 그래서 더한 어떤 이 어그로를 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걱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려야 그러니까요. 돼요. 이게 사실은 1월 말에도 결론 나올 수 있는 사안인데 얼마나 간단합니까? 간단하죠. 아니, 간단합니다. 헌법 위반 아니 판단이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응? 아니 비상국무회의 네. 열었는데 그 요건도 안 되는 것이고 그 계엄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전시 또는 준전시 상황이고 그것도 아니고. 아니고 예. 그리고 국회에 통보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헌법기관이 국회하고 선관위 왜 갑니까 군대가? 이게 사실은 계엄이라고 하는 게 예. 사법부하고 행정부가 합쳐지는 것이고 군이 지배를 하는 건데 아니 왜 입법부를 건드냐 이거예요. 입법부는 계엄 해제를 결의할 수 있는 곳인데 아니 계엄 해제하러 예. 들어가던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막았잖아요. 그럼요. 선관위에서 또 직원들 그렇게 겁박했잖아요. 네. 이것만으로도 탄핵 사유는 넘치고도 네. 넘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고 좌고우면을 합니까? 그래서 3개월을 끌어요. 야, 그게 이게 말입니다. 정말 참. 예? 아, 계엄 이후로 헌재- 벌써 110일입니다. 110일. 예. 네. 계엄 거기에다가 저기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네. 네. 그건 저는 집단 공항이 집단 발작으로 발전한 사례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피고인들이 구속돼서 재판장에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은 예. 네. 완전히 이제 스스로 확신 양심범 음. 이러면서 외부 세력
특히 국민의힘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 재판에서 반성의 기운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재판에서 네. 부정선거 주장하는 친구도 있대요. 거기서도 예. 거기서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이게 저기 뭐냐 그 어떤 교회 조직에 다 소속된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건 저기 저 중산층의 일부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치과 의사, 서울교사. 그 교사, 그다음에 기업체 대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21년에 네. 1월 6일 날 미 하원 의사당 난입을 했을 때 처음에는 다 백인 노동자라 그랬거든. 근데 FBI 수사를 해보니까 저기 올림픽 수영 상관왕이 있고 미국 국가대표, 전직 군인 공무원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분노의 빅텐트가 쳐진 거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한국에서 똑같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네. 그 사람들 미국에서 다 사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전부 다 풀려났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처벌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서부지법의 피의자들이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장에서 예. 완전히 발작 증세라고 이게 발작이라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거기다가 영웅이라는 이제 칭호를 갖다가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예. 헌법 재판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음 주라도 이게 다음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네. 이게 불쏘시개가 돼 가지고 지금 큰일 납니다. 이거는 지금 양쪽 진영이 다 지금 저기 흥분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위험한 건 저쪽이에요. 네. 이미 행동으로 보여줬지 그럼요. 않습니까? 예. 서부지법 폭동사태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금 헌법재판소가 네. 얼마만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난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거 국가를 내전으로 끌고 갈 겁니까? 헌재를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외치게 되는데요. 자, 헌법재판소 이제 브리핑 좀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지만 일단은 헌재에서의 얘기, 공보관 입에서 나온 얘기는 이번 주에 길 지정이 없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유일한 설명이에요. 이게 연기되는 동안에 유일한 설명이 저거 한마디입니다. 이번 주에 지금까지. 없다. 지금 오늘 목요일인데 이번 주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한독상 같이 안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자, 그런데 윤석열이 오늘 외부 메시지 석방 후 처음으로 내놨다라는 이제 보도가 또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요? 부디 단식 멈춰달라. 근데 이게 뭐 저 봤을 때, 이 탄핵을 빨리 인용해서 파면해달라라고 하는 이 야당 의원들 향해서 그랬나라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단식 중인 지지자들 향해서 자기 지지자들 향해서 단식을 멈춰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 내 지지자들한테만 메시지를 또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저기 예, 전형적인 두 국민 전략이에요. 두 국민 전략. 예, 투 네이션스 플랜이라고 합니까? 예, 이런 거를 보면 갈라치기를 하고 있네 계속. 네, 갈라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파면되더라도 윤석열이는 감옥 들어가지 않는 한 정치를 하려고 할 거예요. 정치 어떻게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수 있죠. 선거에? 예. 예. 아니 그 꿈이야 뭐 얼마든지 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세력을 어. 자기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저거 내 오늘도 그 정치적 발언은 자산이다. 그 정치적 자산이고 예. 이 지지를 사유화하고 있는 거죠. 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자신이 파면됨으로 인해서 네. 발생하게 될 그런 보선이 아니죠. 대선. 대선 조기 대선. 이 대선에서 네. 김건희를 내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욕구에 시달릴 수 있다. 욕망에 시달릴 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욕망. 그 욕망입니까? 아니면은 김건희 시켜서 김건희가 시켜서라니 김건희가 이제 막 요구를 해서 요구를 했어. 예. 김건희에게 또 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뭐 정평이 나 있는데 아마 예. 김건희는 자기가 대선 후보로 나가지 않으면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건데 대통령 권력의 어떤 그 우산이 사라진 상황에서 그렇죠. 그 바로 수사를 받게 되면은 예. 언제 뭐 그런 발언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저기 아니 총 가지고 뭐 했냐고. 경호처 직원들. 그것도 이재명도 쏘고 나도 쏘고 싶다 이런 말도 했다는 거 네, 아닙니까?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다. 거기에 그냥 어디서 들려오는 풍문이 아니라 그게 다 수사 증거로 예. 남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경찰 진술에서 경찰 나온 거예요. 진술에서 진술에서. 네. 그거 다 날이 나고 예. 거기서 위증하면 벌 받아요. 허위 사실 내면은. 그걸 소설 쓸 수 없는 거죠. 와. 그 얘기를 어떻게 지워냅니까? 내란 목적의 예. 살인 교사로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윤석열한테 해당되겠지만은 당연히 김건희도 네. 뭐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 예, 윤석열의 그 권력에서의 그 김건희 위상을 생각해 본다면은 저는 이거 생각하면 김건희는 지금 나와 있는 것 명태균 것만 해도 구속 수사가 가능한 지경이에요. 예. 수사받는 것도 그렇게 싫어하는 김건희가 구속되고 감옥 가고 또 그러면은 이런저런 또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지금 마약 의혹도 있고 이채 양명주에서 이태원만 빼고 네. 최상병 사건 그 명품백 네. 명주 양평고속도로도 양평고속도로도 있고, 있고 예. 그리고 주가 조작도 예. 있고 이거 뭐 살아서 나오기 힘든 범죄들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하나예요. 대선 주자로 나오면 수사가 멈출 거 아니겠습니까? 설령 떨어졌다 하더라도 뭐 야당 정치인 탄압하지 말라 이런 걸로 해가지고 푸시하면은 민주당 정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 그거 말고 길이 없잖아요. 그야말로, 예. 그거 말고는 밀양밖에 없는데 밀양은 이제 좀 어려워졌고. 예? 그러니까 저기 저번에 저 윤석열이 풀려나고 나서 네. 저도 이렇게 공중파 나가면 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하고 토론하거든요. 네네. 이 중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왜요? 윤석열 풀려났는데 기뻐해야지. 그거는 예. 내가 그 비유적으로 설명했는데 네. 맨날 술 먹고 가정 폭력하고 가재도고 부시던 폭군 아버지가 있었어. 네. 이 아버지가 감옥에 갔다고. 아. 그런데 자식들은 주변에서 아버지 걱정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 걱정하는 척 해줘. 네. 아유 우리 아버지 참 감옥에서 네네. 고생하시고 이랬는데 풀려난 거야. 그러면은 주변에서 축하를 아, 많이 예. 해줘. 네. 아이고 저 고생 많았네. 잘 얼마나 됐네. 고생 많고 잘 됐네. 예. 그런데 그 자식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도 축하하는 척하지만 속마음은 말이요. 그치. 그게 아닌 거예요. 또 와서 집안 두들겨 패고 네. 부셔버리고 이런단 말이요. 그런데 이게 수도권의 당협위원장들의 일반 정서야. 정서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네. 이러면 대선 다 틀렸다 이거지. 그렇지. 이게. 다시 지금 윤석열이 그 전면에 나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지금 전에는 뭐 김문수냐 오세훈이냐 홍준표냐 한동훈이냐 한동훈 얘기 이랬는데 나왔는데. 다시 윤석열이 컴백하면서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결 구도가 된 거야. 지금. 그렇게 윤석열이 돼버린 입만- 거예요. 입만 계속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게 대선 앞두고 제일 큰 재앙이라고 보는 게 석방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굳어지고 뭐 하면은 뭐 그동안에 예. 뭐 드물긴 하지만은 윤석열의 어떤 강을 건너서 보수가 좀 새로 태어나는 길을 한번 찾아보자. 이러면서 이기는 전략은 아니더라도 비기는 전략은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좌절을 하고 절망한 건데 끝났다. 그 이유가 예. 저쪽에서 이제 그 극우 강성 그 지지자들이 네. 치고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계엄령을 선포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계몽을 시켜 버리니까 그 앞에서 다른 표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만약 이게. 그랬다면 난리 나죠. 예, 문자 예. 폭탄 받고 그렇겠죠. 극우한테 먹혔어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먹혔어요. 예. 그래서 차기 대선도 예. 막 극우들이 그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할 겁니다. 네. 그 처참하게 대선에서 지겠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도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예. 이 완전 극우한테 먹혔다고 말씀드렸는데 저 지경이면요 윤석열이 김건희를 저기 이번 대선에 내보내자 했을 때 아무도 반대 못할 걸요. 김문수조차도. 그러니까 아니 야, 그게 좀 가시화가 오늘날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양당의 세력 균형 체제에서 예. 그나마 그래도 민주주의가 그 우세를 점하고 있는 거는 중도층의 60-70%가 탄핵에 찬성하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은 이분들은 야당 지지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서 민주주의 회복에 풍부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나는 민주당이 중도주의를 가는 부분도 네. 어쩌면 시대의 요청이라고 보는 측면이 있어요. 네. 지금은 지지자들만 볼 때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저기 그 윤석열이 풀려 나오면서부터 그 보수가 특히 국민의힘이 이 중도층을 향해 가지고 뭔가 추파라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사라진 거예요. 윤석열이 풀려나면서 이제는 가능성이 거의 이제 사라지. 그렇죠. 아. 그렇게 되면은 여기 수도권에 주로 당협위원장들이고 뭐 의원 보좌관들 출신들 뭐 쭉 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겠네요. 이거 이제 진짜 망하는 길은 네. 탄핵보다도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진짜 망하는 길은. 이게 사실은 진짜 이제 그렇네요. 국민의힘이 원래 예. 그런 약체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박근혜 탄핵 이후로 네. 아직까지도 그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 할 그 당에서 뭐 자강한 주제가 그런 없죠? 주자가 뭐 홍준표가 좀 비슷하게 나올까 했는데 뭐 홍준표 여지없이 그냥 희화화되면서 무너졌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황교안을 급히 데려왔는데 황교안도 무너졌죠. 그 총선과 함께 그때 2020년. 태극기 부대 얻고 하다가 그렇죠. 예, 그게. 그랬고 그리고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말하자면 예. 용병처럼 와서 그 당을 가까스로 다시 중도화시켰어요. 5.18에 대해서 사과했고 그리고 아니 그 망월동 가서 이제 무릎 꿇고 예. 뭐 그리고 또 이제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사죄를 했죠. 울먹이면서 그러면서 이준석을 앞세웠고 또 심지어는 박근혜를 구속시킨 윤석열을 이제 또 데려와 가지고 대통령 시켰단 말이죠. 이미 이 박근혜 탄핵 이후로 이 당은 네. 갈피를 못 잡고 여기까지 온 것이고 윤석열이 탄핵되는 마당에서는 거의 이제 뭐 이 당이 예. 그 주인을 잃은 채 선장을 잃은 채 표류하는 배가 됐고 여기에 전광훈이 올라타서 지금 키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광훈이 국민의힘 배를 통째로 꿀꺽 집어삼킨 해적질을 해가지고 완전히 배 한 채 꿀꺽 먹어삼킨. 네. 그렇게 이제 휘둘리게 되는 국민의힘의 상황이 근데 됐고. 사실은 예. 전광훈을 불러들인 사람도 윤석열이에요. 그 기억하시겠지만은 윤석열이 탄핵당하고 한동안 어떻게 하면 이 탄핵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하다가 노무현 모델을 찾은 거야. 노무현 모델. 네. 그 말하자면은 당시 노사모가 네.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을 주도했잖아요. 그건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아주 건강하고 그 차후에 이 정치 역사의 모델로 남아야 될 아주 좋은 네. 어떤 자발적 운동인데 그 자기한테 그런 코어 지지층이 없잖아요. 코어 지지층이 없으니까 지지율이 뭐 20% 10% 이렇게 나왔던 거 정치적 아니겠어요? 자산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정광훈은 지금 코어 지지층을 게다가 탄핵까지 당한 마당에 생각하다 부정선거 세력을 이제 손잡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전광훈이에요. 동원력이 있는 전광훈을 그렇게 해서 그렇네요. 끌어들였고 예. 그들을 말하자면 그 자신의 어떤 지지층으로 삼았는데 이들이 이제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이제 소리 지르고 그냥 악악대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냐 부정선거. 음. 황교안 이후로 한때 국민의힘이 정광훈하고 거리두기를 본격화했었다고. 그 김종인 선생 때부터 아, 그랬어요. 그리고 정광훈 집회 나가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했다고 김재원 최고 네. 징계받고. 그 맞아요. 교회 가서 아, 예. 최근까지만 해도 뭐 그랬어요. 이제 이게 그리고 거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광훈이가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독자적 원내 진출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0.몇 프로 차이로 안 돼버린 거야 이게. 됐죠. 이 사실은 면도 2004년 있었고. 총선 그때 예. 열린우리당 나왔을 때 그때부터 정광훈이가 그때는 20년입니다. 20년. 끊임없이 도전했어요. 네, 도전했죠. 끊임없이. 예. 이번엔 꿈을 이루겠다라고 또 도전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내 깃발 하나만 꼽아도 자기가 이제 어떤 골목 대장은 할 줄 알았다고. 예. 근데 이제 번번이 자설되는데 맨날 거기는 0.몇 프로 차이예요. 항상 그래.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찌그러질 판인데 이걸 윤석열이 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 지지층을 이렇게 해서 홍위병을 하나 전위대를 만들어서 어쨌든, 좋고 예. 사실은 저쪽은 윤석열의 힘을 빌려서 세력을 키워서 그렇지. 좋고 원내로 이렇게 된 들어가자. 거죠. 예, 이또 전광훈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아, 예, 전문가. 김용민 김용민 씨가 목사님. 예, 평화나무 이사장으로서 같은 목사님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섭섭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그쪽은 저기 자기가 만든 교단. 자기 만든 자기 교단의 교단이 목사. 자기가 만든 교단이고 예. 저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고 그 저기 문익환 목사님 예. 계셨던 다르다. 좋은 교단. 네. 아주 대한민국의 거의 유일한 진보적 장로 교단이죠. 예. 목사님. 자 그런데 네. 이 제가 전광훈을 그 2019년부터 마크를 해서 막 비판해 왔죠. 고발도 해왔고 그랬어요. 그 전광훈이 입만 열면 김용민이 욕합니다. 그 한번 저한테 그 김용민 개자식이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예. 하나님의 자식이요 무슨 개자식이요. 아니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런 얘기를 언제 했냐면은 2021년인가 20년인가 그때 이제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예배 때 네. 김용민 개자식이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그런데 어쨌든 뭐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이제 고소를 했죠. 사실은 뭐 제가 저를 욕한다고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사람은 아닌데 전광훈 아주 스페셜 케이스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고소를 했는데 서울종합경찰서는 막 면죄부를 줍니다. 전광훈에 대해서 관할. 예. 아, 거기 성북. 예. 예, 그렇죠. 그거 저 거기에요? 성북구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도 화가 나가지고 제가 성북구에. 그때 우리 저 평화나무 우리 직원들과 함께 가서 서울종합경찰서 그 현판 있죠. 네. 거기다 똑같은 크기로 인쇄를 해서 서울 빤스 경찰서로 해가지고 딱 붙이려고 했었죠. 뭐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전광훈이 말이죠. 윤석열 정권 초기에 그래서 광장에서 극우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윤석열 창출했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윤석열이 그 탄핵되는 그 상황까지 아주 개무시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윤석열 집권 초기에 이 양반이 실언을 했습니다. 실언이 아니라 뭐 망언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이제 김건희 주술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무속 논란 아. 있었을 때 김건희 이 개 같은 아. 뭐라고 했어요. 욕을 했어요. 욕을. 그래요. 예, 여성에게 할 수 있는 욕 뭐 네, 네, 굳이 네. 뭐 직접 말하진 예.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뭐 몰랐던 거지. 그렇겠네요. 정광훈이가 몰랐던 거야. 예. 이 정권의 진정한 어떤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함부로 떠들었다가 거의 그래서 사실은 그냥 재밌는 게 저 뭐냐면은 있었네요. 12월 3일 그 예. 개업날 낮에 예. 이제 전광훈이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만들어낸 정권들은 다 이 모양 이 꼴이냐? 아마 윤석열도 감옥 갈 것 같다. 12월 3일 낮에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예지력이 있네요. 그게 조금 근데 그날 저녁에 계엄 일으켜서 결국 감옥 갔잖아. 갔네요. 그런 악연과 참 서로 뭐 싫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결국 이제 전광훈의 쓰임새가 있었던 거지. 내가 광장에 하려고. 극우들을 모아놓고 그걸 날마다 가지고. 거의 매주 집회를 열었으니까. 네. 예. 그러게 말입니다. 자, 뭐 저희가 이 김건희 윤석열 얘기를 하고 있는 순간에 국회에서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는데 이게 임명이 될 거냐? 특검 임명이 될 거냐? 또 이 최상목 문제는 또 최상목이죠. 이게 걸고 돌아 또 최상목입니다. 이 저 상설특검법은 그 대통령이 반대해도 상관이 없어요. 국회 상설특검법에 따르면은 그러면은 뭐 바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사실 내란 상설특검법도 특검법도 지금 전혀 진척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프로세스상 예. 국회에서 상설특검법 통과시키면은 뭐 대통령이 반대하든 말든 그냥 하면 되는데 다만 이제 일반 특검과는 달리 상설특검은 좀 그 수가 적고요. 예. 네. 또 이제 기간도 짧아요. 짧고 다만 이제 또 행정적 절차가 있는 거예요.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그러면 누구를 상설특검으로 세울래? 그것만 하면 되는데. 추천 의뢰를 해야 되는데 최상목이는 벌써 석 달째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내란 특검. 내란 아마 이런 식으로 상설특검도. 뭉갤 겁니다. 거부권 행사가 될 수 있는 특검법이 아니에요. 요거는. 네. 진짜 이렇게 거부권 행사도 안 하고 그냥 임명만, 그러니까 추천 의뢰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면 끝나는 일인데 최상목이 또 안 할 거 아닙니까? 안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상목의 대통령 지금 뭐 노예만 헌법도 신청하고 있는 위반하는데 이 정도 법 위반 안 하겠습니까? 그 우리 저 최상목 이름 바꿔야 돼요. 최발목이라고. 최발목. 예. 예. 근데 이제 좀 봐야 될 게 예. 한덕수 총리가 월요일에 이제 판단받잖아요. 아, 그렇네요. 월요일에 판단받아서 이제 저는 기각될 거라고 뭐 거의 99% 기각될 거다. 아, 복귀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아니 총리가 그냥 총리고 그 부총리가 대통령 대행일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럼요. 그 대통령 대행이 이제 다시 그 그거. 한덕수가 되는 건데 이러면은 최상목이는 더 이상 대통령 대행으로서 권한을 예. 행사할 수 없잖아요. 어. 그러면은 이 특검법 있죠? 예. 상설특검법 12월에 통과된 내란 상설특검법에 대해서 추천 의뢰하지 않은 거 그리고 아울러 40억 재판관 임명해야 되는데 안 한 거 야. 이거 다 다 치유하지 못하는 그렇죠. 범죄가 됩니다. 그렇죠. 직무유기. 지금 뭐 그거는 마흔역 임명 안 한 거 진짜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한덕수가 돌아오는 순간 아하. 그거는 확정됩니다. 그 범죄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거리에서 누군가 최상목 보면은 붙잡아가지고 네.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잡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겁니다. 예, 그 사실 많은 분들이 예. 체포는 다 그냥 뭐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현행범들은
바로 그냥 체포할 수 그 자리에서 있다. 어느 시민이든 붙잡아서 예. 수사기관에 연락해가지고 음. 와서 잡아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조심하라고 한 건데 아니지만 가지고 이재명 또 대표가 정말 예. 염려해서 걱정해서 한 말인데 그걸 가지고 막말이라고 우겨대고 있어요 지금. 참 막말은 이제 어제 이제 안철수 의원이 한 그 발언. 네. 예? 목을 긁혀서 뭐 누워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안철수 의원의 글쎄 그런 모습을 또 의사 보면서 출신이 그러니까 더 괘씸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말을 만들어내고 아니면은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참 이해할 수가 없고 국민들이 절대 이제 용서하지 못할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 안철수 씨한테 한 말 하려고 한마디. 뭐라고?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네. MB를 좀 또 만나. 약해. 네. 좀 약하다고. 실망입니다. 예. 목사님 실망입니다. 아 그렇다고 욕을 합니까 제가? 요거 역시 아, 욕하시면 안 되고요. 욕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근데 뭐 MB는 또 찾아갔더라고요 안철수가. MB 네. 아바타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그러더니 MB 찾아갔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좀 지난 얘기지만은 예. 2011년에 MB가 아마 추석 무렵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안철수가 뜨니까 그때 네.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KBS 기자가 물어봤을 때 MB가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가 뭐 저 국민의힘 넘어갈 때까지는 야권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랬죠. 예. MB의 큰 플랜 속에 있었던 안철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그거 보십시오. 그 다음 대선 때 예. 그렇게 문재인 대표를 애를 먹여가지고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단일화를 그냥 힘을 다 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너무나 사람들한테 지쳤죠. 실망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단일화 네. 시너지를 1도 나지 못하게 했던 아하. 그래서 MB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저기 2017년 대선 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MB 아바타였어요. 말한 대로 됩니다. 예, 그 말한 얘기 한 대로. 다음 날부터 지지율 뚝뚝 떨어져. 맞아요. 그 기억도 나고. 예. 어째 말하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래가지고 이미지 다 배렸어요. 네. 그 말로. 맞아요. 예. 근데 지금 또 와서 이제 MB를 찾아가는 이 안철수의 모습 참 안철수 얘기까지 우리가 할 계제는 아니지만 이 헌재의 이 상황을 보면서 또 정치 상황을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 모습 5시 37분 지금 이 시각 헌재 브리핑룸 모습을 우마이 TV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고 계신데요. 뭐 이제 기자들은 몇몇 있습니다. 몇몇 있고 뭐 일하는 모습 같지가 않아요. 예. 그냥 시간만 죽이는 것 같아요. 시간만 죽이는. 예. 뭐 대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 상황에 대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헌재 공보관 얘기는 이번 주에 선고기일 발표는 없다. 그리고 그 한독수와 같이 선고하지도 않는다. 아울러 이번 주일에 기습적으로 뭐 선고하거나 이런 일 그것도 없다. 아니다. 예. 뭐 그 기자들이 왜 계속 저기 왜 물어보니까요. 앉아 있어요? 저 예. 기자들 저 왜 갈 데가 없어서 저러나? 그냥 뻗치기요. 뻗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번 주말 우리 국민들도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지금 저희 이제 방송을 통해서 헌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댓글을 계속해서 이제 달아주고 계십니다. 달아주고 있고 한덕수 선고 우리 이제 김용민 목사님은 기각이라고 좀 예측을 해주셨지만은 네. 참 한덕수가 또 기각으로 또 한덕수가 총리로 또 권한대행으로 돌아오니까 좀 받아들이기 힘든 국민들 많거든요. 한덕수가 그동안 해왔던 모습들. 그 최상목보다는 나은 것 같아. 최소한보다 그렇지 아, 이제 예.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국민들 저 뭐 이렇게 네. 저 옛날 한덕수한테 화냈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이제 이걸 보면은 뭐냐면은 그 저기 뭐가 이 사람들을 짓누르는가 네. 이 사람들 본심이냐 아니면은 아직도 권력의 힘에 짓눌려서 저러는가 이런 연결고리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국민의힘의 이 윤석열에 대한 태도 변화를 쭉 관찰해 보면은 네. 작년 12월 한 6일경에 그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제명 출당을 위해서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죠. 그때 저기 국민들이 무서워가지고 이거에 저 의원들이 많이 저항하지 못했어요. 예. 이때는 국민의힘이 국민을 무서워할 때입니다. 아.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제명 출당시키겠다 그랬어요. 네. 그러다가 1월이 됩니다. 이때 체포 한 해 만에 맨날 한남동이 시끄러울 때예요. 처음에는 좀 뭐 쭈뼛쭈뼛하니 몇 명 의원이 한남동 관저 근처로 갔어. 네. 그러더니 점점 숫자가 불어났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안 갔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의원들 개인 자격이라 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자칫 지도부가 거기가 가면은 탄핵에 지도부가 마치 찬성하는 어떤 계엄에 찬성하는 걸로 비춰질 수가 있다 그랬는데 최고위원 몇이 간 거야.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맞아요. 지도부가 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당 대표 원내대표는 안 갔다고. 자, 3월이 됩니다. 3월에 이때 이제 저기 윤석열이 풀려난 다음 날이 8일이요. 네. 제일 먼저 뽀르로 쫓아간 게 누구야? 쌍권. 그렇지. 아, 권영세 권성동 어. 맞죠. 맞아요. 그렇게 보면 네. 지금 상황은 뭐냐면 12월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인데 지금 윤석열은 제왕적 당 총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예. 어. 그렇기 때문에 차기 대권 주자도 결정할 어. 권한이 윤석열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 그렇게 8일 연결되네요. 날 예. 기한이 그러면서 당 지도부한테 직접 지령을 내리는. 이거는 과거에 저기 계엄 전에도 없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 이상이 더 올라갔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일관성 있는 태도를 못 보여서 이제 네. 극우의 포화액 때는 먹잇감이 된 거고. 그렇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냉철히 봐야 될 거는 네. 이미 윤석열은 이 사람은 참 희한한 게 음. 재임 때 지지율이 10%대였어요. 음. 그런데 지금 30%대입니다. 대략 뭐 지지율 조사는 안 했지만 예. 감옥에 가고 뭔 깽판을 치고 이래가지고 자기 지지율 끌어올린 거야 이 사람은. 아, 웃기는 그런 대통령이에요. 예. 웃기는 대통령. 그러니까 정상적 대통령 하면은 더 안 나와. 안 나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 대통령 자리가 그러니까 안 맞는 그때는 사람인가? 당이 좀 일부 뭐 예. 한동훈 있을 때 계기였지. 그래가지고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으로 돌아선다는 소문도 들었지. 그런데 지금은 그마저도 사라졌어요. 싹 없어지고 윤석열 당이 돼버린 겁니다. 네. 하, 윤석열 당이 됐다. 이거 제가 네. 받은 글인데 얘기해 아, 받은 글, 예, 예. 그 썰입니다. 김용민 여러분. 예. 피설로. 그 저기 예. 쌍권이 이제 윤석열 석방되고 네. 대통령실 갔단 말이죠. 권성동한테 음. 여기 온 게 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온 거야? 아니면은 개인 자격으로 온 거야? 이게 뭔 말이겠어요? 예, 그때 구치소 찾아왔을 구치소 때, 구치소 때 권성동이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아니 그 권성동한테 예. 굉장히 유감이 있는 거야 지금. 아, 아직까지 있구나. 예. 아, 그랬더니 이게 가만히 안 권성동이 예. 개인 자격입니다 그랬다는 거야. 친구라 이거지. 아이고 예. 어떻게 하려고? 예. 참 이 윤석열이 이제 돌아와서 있는 이 상황이 참 현실적으로 느껴지는데 여기에 정말 함께하고 있는 국민의힘 모습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예. 이 윤석열 석방과 검찰의 내란죄 수사의 교착 상태. 김성훈이 이제 내부 징계 경호처. 그다음에 경찰 승진 인사. 네. 최상목의 이제 발목 잡기. 모든 게 비슷한 시기에 이게 조성이 되고 서로 강화돼 왔다는 거는 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어쩌면 우리가 좀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게 바로 이 점이기도 합니다. 어떤 거죠? 압도적 국민이 12월에 그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네. 이랬을 때는 저들이 납작 엎드려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저들이 결집하고 다시 어떤 그 저기 뭐냐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여지를 갖다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허용을 했는가? 물론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허용한 적은 없죠. 네. 그러나 이게 경각심의 문제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봐가지고 예. 이제 헌재 선거 이후에 우리가 더 강한 민주주의, 더 경고하고 네. 그다음에 저기 뭐냐 어떤 대오를 통해서 이런 어떤 민주적인 역량을 가일층 좀 우리가 더 좀 저 성숙 단계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네. 언제든 내란 세력에 되치기 당할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이 더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중요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헌재가 3월 20일 오늘 목요일인데도 아무런 윤석열 탄핵 선고 기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이번 주에도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자 그래도 결론은 순리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8대0 아니고서는 예. 법리의 영역에서 법리의 달리 영역에서.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각은 영원히 안 되니까 절대로 안 되니까 음. 각하 쪽으로 가는데 각하도요. 각하도 이거는 아니 지금 11번 이제 다 와서 11번 재판을 했고요. 한 번 빠지고 윤석열이가 예. 참여해서 그냥 자기의 반론권을 아주 뭐 정말 유감없이 행사했잖아요. 무제한으로 시간 줬는데요. 근데 각하라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각하는 예, 말도 안 그러니까 된다. 어쨌든 예. 각하하고 기각이 아니면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인용? 인용밖에 없는 거죠. 네, 각하와 기각이 아니기 때문에 인용입니다. 인용이다. 예. 각하와 기각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기각한다고 쓸 수가 없으니 네. 각한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 예. 8대0 파면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네. 이런 어떤 법리와 상식을 비껴난 어허. 다른 어떤 뭔가 변수가 있다면은 네. 아까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법 카르텔에 아. 의한 시간 조정이 아닐까. 어차피 결론은 나와요. 4월 결론은 18일 나오죠. 이전에 나오긴 하는데 네.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이런 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뭐 재판이 633이라고 하는데 네.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어떤 재판은 지금 뭐 3년 넘게 1심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있고 3년이 뭡니까? 우리 나경원 빠루 재판. 이건 지금 6년이 넘어갔잖아요. 6년. 예. 어? 아니 그 재판에 따라 달라요. 아하.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항소심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예? 쟁점도 많고 따질 것도 많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까지 했잖아요. 그렇다면 매우 심각한 네. 토론거리가 있다는 그 재해석거리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 신속하게 해서 3월 26일 판단을 내게 만들었단 말이죠. 네. 이거는 그 이재명을 위한 맞춤형, 이재명 죽이기를 위한 맞춤형 판결이다라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의심하잖아요. 그 의심이 놀랍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들은 4월 18일 넘어서 그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시간을 한번 지연시켜 보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네. 저는 오마이뉴스 보도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네. 3월 26일에 그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재명 예측을 해봅니다. 대표 판단도 그렇고 예. 결국 이제 다음 주 윤석열 네. 탄핵 선고도 다음 주 안에는 뭐 결론 아니 낼 가능성이 있다. 3월 26일 이후엔 나올 거예요. 예, 뭐 28일. 이재명 예.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네. 뭐 일단은 그때까지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더 늘어뜨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로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결론이 나는 것이 네. 옳다. 제가 이제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예. 다음 주 옳다. 금요일에 나오는 것이 뭐 마땅하다.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 네, 이렇게. 예. 그저 제목은 좀 제가 뭐 며칠로 뭐 예언을 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예. 기도 응답 받아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혹시 다음 주로. 그건 유료야. 예, 유료 서비스야. 예, 헌금을 많이 내야 돼. 알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예, 농담 저희가 너무 지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좀 웃으면서 방송을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도 마지막 헌재 역할을 다하기를 우리 국민들이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네. 경고하고 있고.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 나오면요 네. 헌법재판소 문 닫아야 돼요. 뭐 지금까지 벌어졌던 사상 초유의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 네. 이게 기각 각하로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있을 이유가 없죠. 뭐 날마다 그냥 기각 자판기 같은 역할을 할 거면 뭐하러 있어요? 그렇죠. 네. 그 국회에다가 계엄군을 보내고 유리창 깨우고 들어가고 단전하고 막 이런 상황들 다 봤는데 그걸 면죄부를 준다? 그 게다가 저기 뭐 다른 건 다 떠나서 예. 박근혜 그 최종적인 파면 결정에 아주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 아니 맞아요. 헌법재판소 서류 안 받았습니다. 결국 송달 간주가 됐죠. 뭐 그건 그렇다 칩시다. 예. 체포 거부하려고 총기를 쓰려고 총기를 쓰라고 지시한 거 아닙니까? 증거로 다 확보된 거 아니에요? 네. 그 아무도 협조하지 않으니까 김건희가 발끈해가지고 아니 총은 뭐하러 갖다 두냐 네. 쏴야지. 그렇게 막 닥달하고 막 마음 경노하고. 같았으면은 이재명 대표 쏘고 나도 죽고 싶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네, 정도로. 그런 얘기도 했고 실제로 네. 이 두 번이나 아하. 윤석열이가 총을 쏴라 칼로 대응하라 이렇게 나왔고 예.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거는 헌법 박근혜는 수호. 특검의 수사를 거부해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라는 판단 받았거든요. 네. 이거는 수사의 비협조 정도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그냥 그 공권력 네. 그 법원의 영장을 받은 공권력을 그 칼로 총으로 위해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고요. 그리고 또 잡혀갔단 말이죠. 네. 구치소 안에서도 찾아온
공수처 검사들 만나지도 않았어요. 아, 맞죠. 수사 거부했죠. 거부했죠. 야, 박근혜 몇 배입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헌법소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다 파면시킬 수 있다면은 윤석열이는 뭐 한 10번 20번도 파면당할 짓을 저질렀어요. 그런데도 기각각하? 이거면은 뭐 있을 이유가 없죠. 헌법재판소가. 그렇네요. 예. 참 여러 이제 가능성을 예. 짚어보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걸 좀 잘 봐야 되는데 이상기류의 배후에는 윤석열과 사법 카르텔도 있다 그러지만은 네. 사실 검찰의 자체 동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 3월에 중앙일보가 재밌는 기사 하나를 쓴다고. 그 검찰 관계자라 그러면서 총선에서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검찰은 멸문지화를 당한다. 이래가지고 그 기사가 맞아요. 나가는데 예. 그 굉장히 재밌는 기사예요. 그 기사가 왜 나왔느냐? 그때 5당의 선거 공약 그 선관위에 등록한 22개 공약 중에 네. 11개가 검찰 개혁이에요. 이걸 본 거야, 얘들이. 그러면서 야당이 이기면은 이제 멸문지화를 당한다. 이래가지고 항상 어떤 이제 야권에 대해 가지고 적대적인 그 집단 정체성이 형성이 됩니다. 네. 그랬는데 최근에 이게 윤석열 내란 수사를 할 때 기세는 좋았어 처음에. 수사를 어느 정도 하고 성과가 꽤 많이 나왔다고. 네. 근데 중간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멸문지화 당할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자체 검열에 걸린 거라고 이게. 네. 그러면서 갑자기 수사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고. 그게 김성훈 영장 기각이에요. 그렇게 연결.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 윤석열, 김건희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 배후에는 훨씬 더 거대한 세력이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전쟁은 윤석열 탄핵 이후에도 계속 벌어질 전쟁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생각보다는 네. 이 전쟁의 실체와 본질은 꽤 크다는 겁니다. 네. 예, 사실은 그 작년부터 그게 본격화되어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에는 또 저들이 다 관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법의 파고를 넘어가지고 우리가 언제 민주주의의 큰 바다로 나아가느냐. 근데 아직까지 남아 있는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걸 좀 지켜보고 우리가 이거 하나 끝났다고 해서 마치 이제 큰 산 다 넘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깔딱고개는 몇 개 더 있다는 거죠. 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치더라도 네. 뭐 정말 국민들 압도적 다수에게 지지받지 못하는 정치를 했다가는 그 내란 세력들이 거기에 또 내란 파고들죠. 옹호 세력들이 거기에 또 힘을 받아서 네. 내전까지도 갈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치고들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 네. 우리가 좀 각별히 네. 그 탄핵 심판 결과 이후의 상황도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게 예, 말입니다. 예.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국회에서 이제 세관 마약 특검법 이거 네. 상설 특검법 이것도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상사특검법. 네, 상설 야, 특검법 죄가 이것도- 점점 커지네. 그 최상목이가 마지막까지 이거 통과 안 시키면은 진짜 얘는 큰일 나요. 감옥 가요, 진짜. 예. 자, 이걸 또 최상목은 또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마지막에 월요일 네. 아침쯤에 다 결제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마은혁 임명도 하고 뭐. 가기 전에 네, 대통령 이제 권한대행 끝나니까 예.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유, 저 최상목이가 얼마나 월요일 날 9시에. 9시에 아침 9시에. 와. 예. 10시에 선고나기 전에 예. 아니 뭐 지금 예. 그 한덕수 총리가 돌아온다라는 점에서는 아무도 뭐 의심하지 않아요. 사실 다 돌아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말이죠. 일단은 예. 아니 저 김종대 의원님 나온 김에 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여쭤보기 예. 그 지금 우리 민주 시민들이 네. 영연백 종이관 국방에 너무나 대한 큰 거. 충격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 좀 종이관 아시는 파일 좀 영연- 까주세요. 예. 그래서 군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거는 이제 영연백이랑. 추미애 의원이 제보를 받아서 한 거고 네. 제가 깔 거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뭔가요? 어떤 겁니까? 아니 믿어지지 않는 일이 하나 있어. 뭔데요? 아 이거 여기서 처음 공개인데. 그래요? 예. 어. 하셔도 됩니다. 저기 모든 계엄의 실패는 헬기가 늦게 온 데서. 아 그렇죠. 거거든요. 예. 11시 47분에 왔어요. 그게 뭐 저기 사- 허락을 40분. 받지 못해 가지고 맞아요. 넘어왔다. 수방사. 예. 그게 조치가 늦어졌거든요. 네. 처음엔 날씨였어요. 네. 진눈깨비가 내렸다. 그렇지. 둘째는 그거 공역
통과 비행 맞아요. 허가. 여기가 수방사인가? 예. 그러니까 국방부가 난리 났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왜 이게 하나? 그러면은 이게 저기 뭐야 헬기가 안 뜬 걸 알았다고. 그런데 김용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 그렇지. 어떻게든 이때 빨리 오라고. 저기 뭐냐 그 여기 그 비행 신청을 안 받고 있잖아요. 네. 무단으로 이제 국회를 향해서 오면 한강을 따라 비행하게 됩니다. 네네네. 그때 격추를 해야 되거든. 예. 그 여의도의 고층 빌딩에서 한다고. 아 그렇지. 대공포가 있는 거죠. 거기 이제 방공포 부대가 예, 하는 예. 거거든요. 방공포 부대가 용산을 위해 있습니까? 여의도를 위해 국회를 위해 있습니까? 아니 용산은 고층 빌딩에? P73이라고 저 비행 금지 구역이 있고 네네네. 여기는 P73이 아니에요. 예. 임무가 달라. 아 그러니까 용산을 위해 존재하는 방공포인가 보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 여기는 이쪽 일대는 전체가 예. 예. 아 그렇지. 예, 그랬는데 그 저기 김용현이가 난리를 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방공포 관할 부대장한테 전화를 한 거야. 네. 그런데 저기 너 쏘지 마 이렇게 해놓고 혹시나 저기 모르니까. 그냥 막 밀어 넣으라고 야 내가 전화했어 빨리 가 아. 이래 장관이 직접 지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아하.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라고. 예. 그때 그 방공포 부대장이 예. 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퍼먹은 전혀 연락을 받지 못했구나. 아. 전화 7통이 부재중 찍혀 있더래. 오. 그래가지고 예. 그 전화를 못 받으니까 이 비행 허가가 절차대로 해야 되는 게 돼버린 거예요. 아.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그냥 막 가라고 밀고 할 수도 들어가려고 없고. 하다가 갔으면은 쏠 수 있으니까. 격추를 당할 수 있으니까. 쏘잖아 저게. 예. 예, 아, 그리고 진짜 그렇네요. 김용현이 수방사령관 출신이라고. 맞아요. 이 절차를 안다고. 네. 그러니까 갔다가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지가 제일 잘하는 거야 이거. 네. 예. 이랬는데 그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예. 네. 진짜 7통을 안 받았는데 거기에 장관 전화도 있었대. 아. 그러니까 헬기는 공중에서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빙빙 그렇네요. 돌고 그렇네요. 난리가 났는데 명령이 안 들어오니까. 요렇게 지체된 시간이 한 30분에서 40분으로. 아이고야. 그 사이에 이제 계엄 해제. 네. 와. 그러니까 원래 예. 이런 계엄 같은 작전을 하려면 제일 1번 초동 조치가 뭐 장갑차가 오고 이게 아니야. 헬기가 제일 먼저예요. 그렇지. 이건 초기에 저기 뭐냐 들어와 가지고 국회 본관을 딱 장악하고 네. 그다음에 경찰 군인들이 국회 봉쇄를 하고 이게 원래 순서예요. 현대전은 공중전이니까. 어. 예. 근데 바뀐 거야. 예. 그렇네요. 먼저 이제 지상이 이러는데 국방장관이 빡친 것 같아. 그럴 만한. 그래가지고 예. 이거를 예. 제가 이 내란 수사를 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우리가 수사할 참고인 조사해야 될 사람이 의외의 인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저기 저 헬기도 늦게 갔고 네. 비무장으로 갔고 이게 질서 유지지. 그게 아니야. 이게 뭘 예. 이랬는데 뒤집어 엎는 게 이런 데서 단서가 나온다. 이해가 가죠. 이게 그때 방공포대장이 나 술 먹고 깜빡 전화 못 받았다. 이 진술만 나오면 그렇네요. 이게. 이거란 말이야. 아. 그리고 영연백 이 예. 문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연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네. 처음에 그 양구 화천 일대 계엄군이 빨리 움직였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거기가 2군단 지역인데 네. 이번에 오음리라고 노상원 수첩에 2차 수집소가 있다고. 네, 네네네. 맞아요. 거가 2군단 관할 지역이라. 네. 어. 그래서 그게 딱 맞더라고요.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오음리를 수첩에 쓴 거 이번에 영연백이라는 거 그다음에 양구군청에 계엄군 쳐들어간 거 다 우리가 조각조각 별개 사안으로 봤잖아요. 네. 이제 각각의 점을 찍어 놓은 게 영연백까지 해가지고 쭉 선으로 이어보니까 이게 노상원 수첩이 그냥 아이디어 그 창고가 아니라 네. 일부 실행 계획이라는 거 성격이 바뀐 겁니다. 아, 실행 계획이다. 그렇지. 예. 어. 퍼즐에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이 그 관은 네, 종이. 그거는 화장용이에요. 아 불태우려고. 네, 그건 보관용이 아니에요. 그러겠죠. 올해. 그러니까 이거를 잘 봐야 돼. 그게 노상원 수첩의 그 흐름도를 잘 보시면은 네. 대개가 보면은 어디 뭐 나중에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대목이 없어요. 바로바로 그렇죠. 그냥 화장시켜 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
이게 그게 왜 누락이 돼 있을까? 그 왜 뭐 가스, 폭탄, 네. 격침 뭐 이런 단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수사하면은 또 아군이 하면은 발각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실신 처리를 분명히 고민한 거예요. 이건 고민을 한 거라고 봐야 돼. 그런데 그 방법이 자세하게 안 나와. 그런 수첩에는. 수첩에는 없었는데. 근데 이 종이관이 혹시 우리가 어떤 그 의도를 파악하는데 실마리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상상이기 때문에 네. 제가 함부로 이런 부분이 뭐 팩트라고까지는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게 종이관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난 영연백까지는 이런 용도겠구나 하는 게 이해가 가는데 네. 도무지 종이백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종이관은 종이관은. 그래가지고 분명히 검토 단계까지 갔어. 그러다가 구매는 안 해 또 그거. 예, 물어보긴 했다는 거니까요. 안 했다고? 예, 근데 구매 안 했어요. 군의 비축물자 목록에 종이관은 없습니다. 하하. 영연백은 있어. 영양병은 있어요. 수량이 이제 늘어났다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수천 명 용도의 영양백이 쓰였다는 거는 당시에 비상계엄 작전 때 수천 명을 죽이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시신이 봐야 될까요? 시신이 많이 그러니까 나올 수 이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수사가 안 됐다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내가 지금 예. 너무 끔찍한 상상이라 가지고 뭐가 기단이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네. 아니 자연스럽게 네. 우리 어떤 그 머릿속에서는 한국판 아우슈비츠 같은 모델이 일단 떠오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긴지 아닌지 화급히 밝혀야 되는 겁니다. 수사에서는 그렇지.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이걸? 예, 밝혀야 될 부분들이 어? 많아요. 특히 이제 군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지금 보도 나온 것들도 밝혀야 되고. 다 점으로는 찍혀 네. 있잖아. 그런데 선으로 연결이 다 되고 있잖아 지금. 그러게요. 어. 이거 그래서 내란 특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했고 군 부분, 뭐 대통령실 부분, 그러니까 정부 부분이 조사가 거의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노상원이 입 안 벌린다고 안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이군 단장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군 단장. 예. 예. 그런데 이 종이관하고 영연백은 네. 아래 보급돼서 한 것 같아. 지금 모양으로나 절차로 봤을 때 네. 보급돼서 이거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 정작 이군 단장이 어떤 입장이냐 하는 건데 네. 내가 이분하고 그날 계엄하던 날 밤에 통화한 분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건 내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왜냐? 다음 시간에. 예, 아주 예. 중요한 언급이 있어서. 중요한 거기요. 어.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남겨놓고 듣도록 하고 김종대 교수의 2부 순서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6시간이 넘었습니다. 예. 참 저희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낮에도 그렇고 계속 헌재를 주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다렸는데 끝내 헌재에서는 선고기일 지정이 없었습니다. 주말까지 아무 일 없답니다. 참 아이, 뭐. 그래요. 예, 이번 주는 넘기시는 걸로 좀 속은 쓰리지만은 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예. 주말 집회 좀 나오시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앞서서 우리 마음을 한번 다잡는 시간으로 주말까지 생각을 너무 하시는 힘들어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두 분 이제 가시기 전에 예. 끝으로 한 말씀씩 우리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를 좀 듣고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으니까요. 듣고 다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예, 예. 앞부분에 얘기했습니다만 네. 지금 내란범들이 내란을 수습하고 있어요. 이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란범들이 수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윤석열이가 이제 파면된다고 내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네. 내란 범죄에 대한 아주 단호하고도 아마 틀림없이 이 윤석열 파면되면 이제는 통합으로 가자, 원코리아로 가자, 아마 일단 개소리하는 사람들이 예. 많이 나올 겁니다. 아닙니다. 이 전대미문의 이런 내란 사태 수습에 이제 물꼬가 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본색원에서 누가 이런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렇게 흔들고 네. 말하자면 부수려고 했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해 내야 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12월에 한 열흘 만에 이제 탄핵을 성공시킨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신 분들,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습니까? 이놈들이 발본색원돼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 받을 때까지 내란 수습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힘을 내야겠습니다. 맞아요. 교수님. 바로 예. 그거예요. 네. 저도 똑같은 말들을 많이 했는데 음. 작년 12월에는 탄핵만 되면 게임 끝났다. 그렇지. 우리가 이랬다고. 그렇게 생각했지. 네. 1월이 됐을 때 체포만 되면 이제 게임 오버다. 다시 또 불리롭다, 이러겠다고요. 그러다 지금은 이제 헌법재판에 선고만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그래도 직을 잃으니까 끝난 네.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사이에 저들이 결집했고 윤석열이 풀려 나왔다는 이런 어떤 그 변수들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뭐가 끝났다. 이걸로 게임 끝났다. 또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는 요한복음에나 나오는 얘기지. 민주주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는 저기 항상 돌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쌓아 올리고 항상 돌봐야 되는 게 민주주의고 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훈련된 시민들이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해주실 때 이게 한국 민주주의의 그 견고한 토대가 확립이 되는 거지. 네. 민주주의는 끝나는 법이 없어요. 특히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는. 네. 예, 그런 그런 의미에서 것들. 두 개의 명언이 또 있습니다. 네. 한겨레가 창간될 당시 이제 창간 모금을 위해서 내걸었던 신문 광고의 카피였는데 예. 민주주의는 한판 승부가 아닙니다. 이게 있었고 네. 민주주의는 다른 데서 누군가가 한 말인데 민주주의는 달성하는 가치가 아니라 지키는 가치입니다. 이 이야기. 예. 뭐 되게 제가 알겠습니다. 참 마음에 듭니다. 네. 네. 저도 그런 말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참 답답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 상황을 분석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길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